그 나눠드린 자료를 교재에 보면 328페이지하고 329페이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붙여서. 예.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좀 보면 거기 민간임대 등록 여부라고 된 부분이 있죠. 이걸 권리관계란에 적는다는 거 중요해요. 자, 권리관계란 칸에다가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기재한다. 예? 그거 별표해 두시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8년짜리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요것도 8년짜리고요.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이건 4년짜리입니다. 여기서 4번에 보면 권리관계 중에서 위에 나와 있는 등기부기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갖고 적고요. 이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권리관계 중에서도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5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제 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해서 확인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민간임대주택정보체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서 주소를 치면은 그림처럼 뜹니다. 4년짜리인지 8년짜리인지 또 5년짜리도 있어요. 사실 옛날 거는 5년짜리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거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서 위에다 체크해 주라는 얘기죠. 셋 중에 어디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확인할 때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라고 돼 있죠. 또 뒤에 주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해가지고 체크 표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더불어서 그 밑에 줄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 의무사항을 누구에게 설명해 줘라. 임차인에게 세입자 들어온 사람한테 요거 조금 임대주택이에요. 요게 근데 이게 4년짜리입니다. 8년짜리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권리 의무사항을 또 설명해 주게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권리보다는 이제 임대인의 의무가 뭐가 있냐면 의무 임대 기간이 8년, 4년이니까 그 기간 동안은 무조건 세를 놔야 됩니다. 그죠? 세를 놓지 않고 그러면 그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냈을 때 받았던 그 취득세 면제라든지 재산세 감면 이런 혜택을 뺏어버리요. 그러니까 이건 임대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의무 임대 기간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 중간에 세를 놓지 않고 공실로 놔둬도 그것도 의무 위반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월세 올릴 때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어요. 주인은 주로 주인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임차인한테 설명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주로 주인과 관련돼 있어요. 주인이 올릴 때 5%를 올릴 수 없다. 올릴 때 올리고 나서 1년 내는 다시 못 올린다 이런 얘기야. 응? 그런 얘기들 밑에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요. 올리고 나서 1년 내는 못 올리고 올릴 때마다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고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면 요 주택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저 주택임대 등록한 거에 대한 혜택을 뺏어요.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 입지 조건까지 봤죠. 입지 조건. 그 다음에 넘기시면 323페이지 넘기시면 330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나왔습니까? 자, 관리에 관한 사항 내내 적는 거 제일 위에 두 가지인데 뭐하고 뭐예요? 경비실하고 관리 주체하고. 시험에 나오는 게 관리에 관한 사항에 경비실하고 주차장을 기재한다. 이딴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에다가 뭘 적는가를 알아두셔야 된다고. 경비실은 있죠? 주차장 아니에요. 이름은 틀린 거예요. 뭐가 있어요 대신? 관리 주체가 나온다고. 관리 주체. 이런 것을 모든 항목을 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나는 거야. 죽으세요.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나왔죠. 6번째가 비선호시설. 자, 비선호시설 보면 혐오시설 적어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혐오시설, 비선호시설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대로. 영안실 같은 건 혐오시설이요. 그 다음에 LPG 충전소. 그 다음에 뭐 변전소. 쓰레기 적시장.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뭐가 있을까? 구치소. 광명에는 구치소 없죠? 수원에 가면 있어, 수원에 가면. 어디가 있어요? 아, 여기 광명에 있어요? 아,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선호시설. 어떻게 적어준다고요? 어떻게 적어줘? 원리가 똑같아요. 개공이 확인해서 기재한다고요. 원리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 그 다음에 7번 별표하십니다. 그나마 요 방금 전에 왔던 것들은 그나마 좀 중요도가 떨어진 건데 7번에 예정금액 등 있죠? 예자를 따서 암기한 거예요. 예정금액 등은 적어주는 칸이 3개예요. 7번 별표하셔야 돼. 3가지가 뭐예요? 뭘 적어주죠? 예정금액, 또요. 개별 공시가, 또요. 건물의 공시가격 적습니다. 개별 공시가나 건물의 공시가격도 적어준다. 이 칸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더 나가서 니은번에 보면 작성 방법이 나오는데 예정금액 등의 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예정금액을 적어주고 개별 공시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가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적어줄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의 예정금액을 적습니까? 완성되기 전에 예정가를 적습니까? 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완성된 때라고 나오면 틀리다고요.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딱 한정이 돼 있기는 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 놓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중개사법은 제대로 한 번만 딱 공부를 해두시면 솔직히 공부한다는 게 문제풀이라지 돼. 문제 풀어서 한번 느끼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그 이상의 내용은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중개사법은. 공법은 그 깊이를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대표적인 법이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선생님도 못 풀어요. 그게 공법이에요. 거기서 공법에서 고득점 맞겠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에요. 중개사법은 처음에는 짜증이 나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라고. 완성된 때냐 완성되기 전이 미치겠어 그것 때문에. 근데 확인 설명서는 전부 다 전이에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전이라고. 완성될 때가 없고 완성되기 전이다. 그 다음에 또요. 셋째 줄 가로 안에 보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의 기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 안 적어줘도 괜찮다. 안 적어줘도 괜찮은 것은 뭐예요? 아, 임대차인데 뭐 적어준 항목 중에 뭘 안 적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이에요. 예정금액은 안 들어가. 조심하셔야 돼. 거기도 벌써 몇 번 출제됐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8번이요. 드디어 왔습니다. 8번이 취득 관련 조세죠. 취득 관련 조세. 8번이요. 취득 관련 조세다. 취득 관련 조세. 8번.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이때 적어주는 조세가 3가지인데 여기도 하나, 둘, 셋. 뭘 적어주죠? 취득세. 또요. 농어촌 특별세. 다시 하나 더. 그치? 어떤 세금을 적어주는지를 물어봐.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에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적는다 이렇게 돼요. 기출문제예요 이거. 뭐가 틀렸어? 재산세 나오면 안 되지. 그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작성 방법에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완성된 때예요. 완성되기 전이에요. 전. 확인설명서는 전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기본 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 8가지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갖고 적어주고 절대 개공이 요구할 수는 없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정보를 갖다가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나오잖아. 등기부 가지고 조사하시면 돼. 민간 임대 등록 여부도 사이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물어보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공법상 규제상은 토지이용 계획서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조사하시는 거예요. 이 족보는, 이 기본 확인사항은 스스로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부터는 세부 확인사항은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한 것을 기재하는 거니까.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은 집안이 틀려요, 집안이? 여기는 요구할 수 있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요구를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완전히 집안이 틀려. 그래서 두 집안. 족보가 틀려, 족보가. 구별하는 게 매년 한 문제예요, 매년. 이거 구별하는 게. 그러니까 요 8개 암기하시고 요거 4가지 암기하셔야 되는데 혹시 8개 암기할 때 요게 힘드시면 이걸 포기하더라도 이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4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암기하셔가지고 요 새, 실내, 벽이 환합니다. 환해요. 환해요. 요 새, 실내 벽이 아주 밝다고요. 환하다고요. 이렇게. 네, 요게 이제 보면 9번, 10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12번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지금 세부 확인사항 쪽에 가시면 우리 교재에서는 1번, 동그라미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건 이제 9번째인 겁니다. 사실은 9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관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몇 번에 몇 번? 동그라미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9번, 9번째 항목이라고요. 여기 내용이 사실은 칸을 하는데 내용이 2개예요. 칸을 하는데 내용이 몇 개? 2개라고, 2개라고. 칸이 하나인데 내용이 몇 개? 2개. 뒤로 넘기셔야지 왜 앞으로 오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쪽으로 넘기시라고 그걸. 받으셔가지고 뒤쪽으로 넘기셔. 자, 여기 보면 실제 권리관계가 뭐냐면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예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법령기지권이 있고 또요. 임차권. 등기 잘 안 해주죠, 주인들이. 그 다음에 또요. 유치권도 그렇고 또요. 법정기상권도 등기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등기부에 안 나타나서 안 나와도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가 뭐냐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나와야죠.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이런 것들. 이걸 실제 권리관계란 앞쪽에 적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하나 더 있죠.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뒤에 거.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응. 이건 뭐냐? 뒤에 건 뭐냐? 비싼 물건이에요. 비싼 물건. 마당에 있는 비싼 물건. 집구석에 있는 비싼 물건. 이렇게. 마당에 있는 비싼 물건 뭐예요? 그치? 정원수, 정원석 그런 거. 아니면 마당에 있는 조형 미술품. 이해하기 힘든 조형 미술품. 이해하기 힘들수록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뭐 비싼 거. 집 안에 있는 비싼 거. 등. 비싼 등. 이 비싼 거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걸로 하려고 그런다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러니까 누구 걸로 할 건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 칸에서. 고가의 조명 등은 매도인이 수거하기로 한다, 이렇게. 응? 자동 잠금 장치도 뭐 비싼 건 100만 원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자동 잠금 장치도 매도인이 수거하기로 한다. 그런 거 적어주라고. 어디에다 적어주라고? 실제 권리관계 등 뒤쪽에.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이런 뜻이죠. 권리가. 누구 거로 할 건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번 작성 방법 보시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고지라고 지금 남았죠. 고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 고지, 가르쳐준 것을 기재한다고.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로 안에 뭐라고 나와요? 법정, 지상권, 또요.
요 채권 나오죠. 또요. 임대차 나오죠. 그 옆에 보면 밑에 줄에 보면 조각물, 정원수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적어준다. 거기 나와 있는 정원수나 조각물이 비싼 물건들 얘기지. 서로 자기 걸 하려고 그럴 거니까 교통정리를 미리 해주라. 안 싸우게 이런 얘기지.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지란 말은 여기 왜 가르쳐 줄까요? 왜 부동산 사장님한테 고지할까요? 요구해서 고지한다고 그랬죠. 달라고 그러니까 정보를. 그래서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지란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은 뜻이다? 요구. 요 뒤에 나와 있는 네 가지는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지가 요구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동그라미 2번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전체 13가지 항목 중에서는 10번째 항목이에요. 10번째. 그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 적는 건 뭐가 있을까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게 그냥 연달아 그냥 나와야 돼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그 다음에 또요. 난방, 승강기, 또요. 배수. 이게 내 외부 시설의 상태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소방이니까 난방, 승강기, 배수, 기타 등등등. 수백 번 암기하세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기타. 이렇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소방이에요. 소방.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소방. 그 소방 옆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소방 옆에 보면 단도, 경보형, 감지기라고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좀 구식인 비상벨이었어요. 비상벨을 없애버리고 뭐로 바꿨어요? 단도, 경보형, 감지기. 단도, 경보형, 감지기. 불 났을 때 인식할 수 있게끔 단도, 경보형, 감지기를 어느 칸에 기재하겠어요? 소방이죠, 소방. 더 나가면 뭐예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네,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승강기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주차장. 내 외부 시설인데 주차 시설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주차장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이게. 아주 이거 주차장 독특한 놈이에요 이놈. 내 외부 시설 여기 없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주차장? 입지 조건. 주인공이요. 그래서 주인공. 워낙 별난 놈이 돼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눈에 확 띄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단독 경보형 감지기다 그랬을 때 두 가지가 뭐냐면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다 그랬을 때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글씨로 막 써져 있는 것 중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돼서 설치 여부, 그 다음에 몇 개 이런 것을 적어준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제외라고 돼 있어요. 아파트는 빠집니다. 아파트 뭐라고요? 제외. 맞는 집으로 나왔지만 틀린 집으로 나올 때가 멀지 않았어요. 아파트 포함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은 제외란 글자를 보면 포함으로 바꾸고 포함이란 글자가 나오면 제외로 바꾸고 그것밖에 못해요. 또 한 가지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상가 제외예요. 상가도 제외라고. 사실은 확인설명서 2번 양식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인데 2번 서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없어요. 상가는 비상별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에만 뭐가 나와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확인설명서 1번 양식에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파트는 빼고, 그죠? 그리고 1번 양식만 나오니까 비주거용 건물인 상가나 공장 이런 것은 제외되죠. 또 확인설명서 2번 서식 그런 데는 안 나오죠. 얘가 작년 시험 문제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시험 문제를 냈던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소방 별표하시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별표하시고 오른쪽에 아파트 제외 별표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작성 방법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보여서 요구해갖고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고 돼 있죠. 요구란 말 왔죠? 요구. 여기는 요구란 말이 오는 거예요. 이쪽 족보는 요구란 말이 꼭 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11번째가 뭐예요? 벽으로 암기한 거요. 벽이 뭐예요? 벽면 상태. 또요.
도배 상태 두 개입니다. 벽면 상태 또요. 도배 상태 두 개입니다. 벽면 도배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이건 간단합니다. 벽에 금이 가 있는가 이런 거. 그죠? 누수 부분이 있나 없나 그거 살펴서 적어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벽면 도배 상태하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별개 항목인가요? 별개 항목이라고. 내 외부란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 외부 벽, 밖으로는 벽, 내부로는 뭐 도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에는 벽면 도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벽이 가려놓여 있습니다. 이 둘 간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 외부 시설물 상태에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도배, 벽면 이거 적습니다. 이렇게 난다니까 그러네. 이거 구별하셔야 된다고. 응? 응? 이걸 구별하죠. 걱정돼 죽겠어 지금. 응? 진짜요 진짜. 응? 그 다음에 4번 남았죠. 여기 환경조건란에 적는 거 뭐예요? 환경조건란에 적는 거. 어? 일조량 또요. 소음 또요. 진동이야. 일조량, 소음, 진동, 일소진. 환경조건란에 적는 것 중에 자 다시 한번 방향 있어요 없어요? 방향 없어요. 방향을 어디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대상 물건 표시란이에요. 표시란. 그죠? 방향에 따라서 일조량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 조건에 적어주는 것은 일조량이지 방향이 아니 방향은 어디에 적어주고? 대상 물건 표시란. 그 다음에요. 비선호시설은 환경 조건란에 적나요? 비선호시설?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비선호시설 어디 나오는데요? 기본 쪽에 나오잖아요. 입관 B 할 때 여기 비선호시설 나오죠? 비선호시설은 환경요건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요 비선호시설이 여기 환경요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소, 진, 비 이렇게 함기했었어요. 근데 B가 독립해서 저쪽으로 가서 딴 집으로 족보가 틀려요. 비선호시설은 둘러보면 알 수 있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옆에 있는 해모시설은 둘러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뭐 물어보거나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일조량이나 소음이나 진동은요 물어봐야 된다고. 스스로 조사하기 힘든 거잖아요. 조사하려면 며칠씩 살아봐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에? 그래서 일소진 진동도 있죠 끝에. 네. 넘어가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자 다시 또 질문 드립니다. 내 외부 시설물의 칸에는 내 외부 시설물의 사항란에는 하면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내진, 승강기 이런 걸 적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는 절대 못해. 그래서 그래도 한번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해보면 내 외부 시설물의 사항란에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내진, 승강기 배수 이렇게 하면 내진 설계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있을 법도 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내지는 어디에 적어?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다고요. 출제될 게 무궁무진합니다. 어렵다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번째가 뭐예요? 빨리 끝내야 돼, 이제. 13번째가 뭐예요? 13번째가 중개보수? 중개보수에 중개보수. 그렇죠? 자, 중개보수 등 이렇게 돼 있고. 빨리 갑니다. 중개보수 등 이렇게 돼 있고. 중개보수 등 이렇게 돼 있죠. 지금 332페이지. 예, 그러면 거기 칸에 보면 중개보수 얼마, 실비 얼마 적는 칸이 있고 오른쪽에 가시면 산출 내역을 기재하는 칸이 있나요? 산출 내역? 있어요. 산출 내역도 적어줍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돼 있죠. 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깨알 같은 글씨 중에 제일 끝부분에 가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자, 부가세 뭐라고 나와요?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 될 수 있다.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부동산 사장님은 자 부가세 10만 원을 10%죠. 요걸 따로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중개보수에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이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공부할 거이 많다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씩 하는 거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러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에 죽었어. 시험 끝나고 나면 아마 몸에 살이가 막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일반 과세 사업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보수를 갖다가 이 부동산 사장님요. 세무서에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어. 그러면 중개보수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받죠? 네. 그래 놓고 별도로 부가가치세요. 1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어. 이 사람은. 그런데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놨죠? 그러면 중개보수 100만 원 딱 받고 이건 못 받아요. 그러면 이때 요 100만 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응? 응. 부가세가 포함돼서 받는 사람은 누구? 간이과세 사업자. 별도로 받는 사람은 누구? 일반. 그러면 두 종류가 다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다고요?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게 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포함된다. 틀렸지? 뭐 때문에? 요것도 있으니까. 그죠? 자,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된다.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된다. X. 별도로 부과된다. 그래버리면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잖아. 포함되는 것도 있잖아. 아니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 선택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경우의 수가.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A 또는 B다 그러면 A여야 된다. 아니면 B여야 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출제했던 거예요. 간이라는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X잖아 X. 이거 있으니까. 그렇게 두 번 내서 그렇게. 그나마 쉬운 걸로 낸 거예요. 응? 대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보시게 되면 작성 방법 보십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인인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을 적대. 중개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거래 예정 금액. 자, 중개보수 계산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요율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예정 금액. 거래 금액 아니죠? 실제 거래 금액도 아니죠? 무슨 금액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고요? 예정 금액이요. 만약에 10억에 팔아주십시오. 10억. 그런데 막상 계약서 쓸 때는 9억 5천에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복비 계산할 때는 요 10억에 팔아주시오. 10억에다가 요율을 곱해요. 아니면 9억 5천에다 요율을 곱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요? 이게 지금 10억에 지금 나왔는데 실제 도장 찍은 건 9억 5천에 도장 찍었으면 복비 받을 때 여기 나온 금액에다가 요율 곱해서 계산해요? 그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 나갔어요 지금. 법은 정신 나갔다고 지금. 여기다가 기준해서 계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얘는. 현실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이 좀 양식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출제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제를 해 또. 이렇게 출제했어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은.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X예요 X. 이런 게 세상에 꽤 많겠죠? 살다 보니까 많더라고.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서. 어둠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노래 있죠? 없어요? 저 되게 많이 듣는데 그 노래.
그거 들으면 그냥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어둠은 뭐 빛을 이길 수 없다. 나 참. 세월호 때 나왔던 노래잖아요. 근데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어떻게 아셔야 돼? 이를 악물어야 돼.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면 안 돼. 이를 악물고 뭐라 그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시험 볼 때는 진실 얘기하면 안 돼. 예정 금액을. 그 다음에 됐어 이제. 문제 나눠지는 문제 1번 아까 몇 번이요?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인가? 5번 풀어보세요. 5번. 4번 안 했습니까? 4번 풀어보세요. 4번. 4번요. 자, 4번의 기억번은 주차장하고 지금 교육시설이잖아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4번. 주차장하고 교육시설인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입지 조건에 들어가요. 주차장 남았죠? 교육시설이죠? 입지니까 기본이죠? 답 아니네. 세부를 물어봤죠 지금. 그 다음 니은번은 벽면 도배 상태는 여기 들어가죠. 벽면 도배 여기 들어가죠. 세부죠? 답이죠. 요거. 디귿번 경비실은 어디 나와요? 경비실. 관리 관한 상황에 경비실이냐 관리 주체가 있냐 누구냐 이거. 여기 경비실 나오죠. 기본 쪽이니까 답이 아니고. 비선호시설은 입관비 비는 뭐예요? 기본이죠. 답이 아니고. 소음이나 진동은요. 일소진 소음이나 진동은 환경 조건이니까 세부 확인 사항 쪽에 들어가죠. 답입니다 이거. 미음번은 예정금액 등은 어디 나와요? 예정금액 등 줘버려라. 예정금액 등은 기본이죠. 답 아니고. 마지막에요. 전기 소방 승강기는요. 전기 소방 승강기는요. 내외부죠. 따라서 세부죠. 요건 답이죠. 그래서 지금 답은 미음번 그 다음에 시옷번 3개죠? 답이 3번. 자, 5번 풀어보시고. 자, 1번은 대상 물건 표시란에 위반 건축물 여부를 기재하는 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적어줄 때는 뭘 보고 적어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갖고 적어주는 거 맞죠? 2번 지문이 환경 조건란에 적는 것은 일소진만 들어갑니다. 비선호시설 빠지죠 이제는?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은요. 세율을 기재해서 적어주는 조세는 3가지인데 취득세, 노전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가지입니다. 자, 4번째요. 입지 조건란에 적어주는 거 보니까 순서를 막 바꿨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 대, 차, 교, 판 그죠? 맞죠 그러니까? 마지막 5번 관리 관한 사항. 그러면 2가지 정도니까 기억을 해주셔야지. 경비실 관리주체, 경비실 관리주체. 그쵸? 됐습니다. 자, 이번에 6번 문제를 풀기 전에 7, 8을 잠깐 보십니다. 자, 확인설명서 양식 자체가, 자, 이걸 7, 8을 보시고 이제 6번 문제를 풀 거예요. 4개입니다. 2번, 3번, 4번. 이게 물건이 주거용 건물일 때는 1번 써주고요. 비주거용 건물일 때는 2번 양식을 써주고요. 토지일 때는 3번을 써줍니다. 그리고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일 때는 4번 양식을 써준다. 그래서 주, 비, 토, 입 1번, 2번, 3번, 4번 주, 비, 토, 입 이렇게. 자, 그런데 기재 항목 중에 보면 환경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느냐.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거잖아요. 환경 조건을 적는 칸은 주거용만 있습니다요. 비주거용 없습니다. 상가, 공장 없어요. 없습니다. 아까 봤던 소방과 관련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에 기재합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비주거용요. 상가 제외된다고 그랬죠. 없죠. 토지는
건물 없는 나대지 얘기예요, 이게. 건물이 없어, 아예.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어디만 적어요? 주거용만. 그럴 때도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제외시키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게 작년 문제란 말이에요. 자, 비선호시설 나왔습니다, 이번에. 비선호시설. 그러니까 비선호시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죠? 안 적죠? 상관 안 적어요? 여기 또 적어요? 땅은? 여기 안 적어요, 이렇게. 비선호시설이 혐오시설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비선호시설은 비를 떠올리시고 비, 내리는 비. 응? 그래서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게 상식으로 얘기는 안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요 두 개가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들러리입니다. 여기 주연. 남자 주연, 여자 주연. 주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나와요. 조연 중에 보면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요. 도, 대, 차, 교판인데 기장목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적어요. 여기 4번만 쏙 빠지는 거예요. 여기. 자, 조연급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가 있어요. 이것은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져요. 공통점이에요. 두 개가 여기 요 정도가 조연.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엑스트라.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 도배 상태,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요 세 가지는 건축물과 관련돼 있어요. 건축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확인설명서 1번 양식만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확인설명서 2번, 3번, 4번 양식도 있는데 따로 공부하지 않고 1번 서식과 관련해서 기재 항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렇게만 정리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등 요 세 가지는 건물이 있을 때 적어주니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예요. 요것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니까 동그라미예요. 근데 토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대지라고 그랬죠? 없어요. 입관공은요. 임목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장 이런 거 떠올리시면 절대 안 돼. X입니다, X. 그래서 동그라미 X 이렇게 돼.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출제할 때 확인설명서 1번 서식에 기재하는 거 물어볼까요? 다 기재하는데 뭘 물어볼까요? 4번 서식을 물어볼까요?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지. 그죠? 대부분 안 적는 게 많아서 그렇지. 1번 서식은 물어보기가 불가능하지. 다 적어주는데 뭘 물어봐요. 그런데 4번 서식은 물어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안 적죠? 그럼 주로 뭘 물어봅니까? 비주거용하고 토지를 물어보죠. 물어보는 게. 한 문제로 물어볼 때 대부분 기재상 물어볼 때 얘 아니면 얘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토지를 물어봤었어. 그 다음에 작년에는 상가를 물어봤어.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면. 그때도 어디가 주인공이냐? 얘 둘이 주인공이요. 이거의 주인공이라고. 여기가. 그것 갖고 거의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확인설명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공통기재사항이 있어요. 자, 공통기재사항이 6가지가 있는데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 확인설명서 1번 서식이 됐든 2번 서식이 됐든 3번, 4번 서식이 됐든 다 나오는 거. 자,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예수의 뭐라고요? 취권 발표다.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이렇게. 얼마 전에 아니라 어젠가 그젠가 그 프랑스에서 어떤 저 성당이 막 불탔죠. 예? 일부가. 근데 거기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가 불탔는데 불탈 때 예수님의 형상이 거기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불탄 그거 사진에다가 또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형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SNS에 이거 떠돌고 있는 사진이 거기 인터넷에 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뚫어져라 봐서 예수님이 있나.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눈이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막 예수님 형상이라고 해서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자, 예자가 뭔데요, 그러면? 예자가 뭐냐고? 예정금액. 예정금액이요. 그 다음에 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아까 예정금액 기준에서 중개보수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취는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세 가지 있었잖아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했었잖아요. 요 권자는 뭐예요? 권리관계. 또 근데 여기는 실제 권리관계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 실제 권리관계랑 권리관계는 다 별개의 항목이에요. 다 질문 드립니다. 권리관계는 기본, 족보가 어디냐고.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권리관계? 왼쪽 기본이요. 자, 실제 권리관계는 기본이요? 세부요? 세부라면. 족보가 틀려요. 같은 항목이 아니에요. 근데 공통기상은 둘 다 들어가요. 그래서 6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봐서. 암기할 때는 이거 빼고 그냥 권리관계니까 이렇게 권자 이렇게 암기했습니다만 이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별개입니다. 별개. 표자가 뭐예요? 대상 물건의 표시. 자, 그런 상태에서 6번을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컨닝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암기 안 돼 있으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는 두 번째 겁니다. 여기에는 소음 같은 환경 조건을 기재합니까? 소음 같은 환경 조건을 기재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맞죠? 2번 입광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까? 여기에는 입지 조건 기재합니까? 안 적어요. 기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몇 번 서식이에요? 2번 주비 도 입부터 암기하세요. 비주거용 건축물에 달았을 때 비선호 시설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습니다. 이게 상가나 공장일 텐데 비선호 시설 그러면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의미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거 안 적습니다. 이걸 상식으로 해결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3번 틀렸어요. 그래서 3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대상 1km 대당 토지 1km 이내에 비선호 시설 존재 의무를 기재한다. 땅에 대해서는 적습니까? 비선호 시설 적습니다요. 적잖아요. 적잖아요. 5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비주거용은 또 두 번째 거잖아요. 거기에는 벽면 상태,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 상태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까? 적죠, 적죠. 비주거용 뭐니까? 건축물. 그러니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적잖아요. 틀린 게 3번이죠? 어려운 문제예요. 자,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전자계약인데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구입을 하실 그 뭐죠? 요약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복사를 떴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151페이지 보세요. 151페이지 보시면 전자계약의 준비사항이라고 돼 있죠? 전자계약의 흐름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 그걸 갖다가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아니 교재 말고 지금 나눠드린 거에 150페이지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눠드린 거에 151페이지 보시고 요 자리 볼 거예요. 우리 기본서에 요 내용이 없어요. 151페이지 보면 전자계약에 관련해서 준비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보십니다. 자, 칠판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준비를 먼저 하고요. 준비. 누가 준비하냐면 요거 이제 손님이랑 부동산님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순서는 계약서 작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손님이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님도 전자서명을 합니다. 끝이에요. 자, 준비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계약서를 써요. 누가 계약서를 쓸까요? 개공이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종이로 된 거 말고 화면으로 보면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개공이 쓰면 거기 들어와서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의뢰인이 뭐 한다고요? 도장 찍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도장 찍어요? 개공이 도장 찍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단계가 준비할 거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공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손님이 거기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장 찍어주고 또 사장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도장 찍은 걸 확인하고 자기 도장 찍어서 끝내는 거예요. 이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냐, 여기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 이후 효과가 여기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그 전에 봐요. 준비할 때 보면 뭘 준비하냐면 부동산 사장님은요, 일단은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전자 계약을 갖다 체결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거기에 회원 가입하셔야 돼. 회원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 이거 모르면 또 막 안내를 받고 그러거든요.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 두셔야 돼. 우리가 이제 저 은행에서 입출금 할 때도 보면 뭐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거기에 범용이든 아니면 그 은행에서 발급한 것이든 공인인증서를 거기다 등록을 시켜놔야지. 그때 계좌 이체할 때 그 인증서를 갖다가 비밀번호 치고서 이제 이체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거기다 등록이 돼 있어야지. 그 금융기관에. 네. 그렇듯이 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누가? 사장님이. 그리고 휴대폰. 인증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휴대폰 딱 준비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준비할 건 뭐냐. 손님은 이제 신분증 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준비하시면 돼요. 휴대폰. 인증, 본인 인증 때문에 그래. 본인 인증 때문에. 거기 지금 나온 게 준비사항 해가지고 써놓은 게 바로 요거예요. 준비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거기 있는 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넘기시고. 152페이지 넘기시면 돼. 거기 나와 있는 이해하려면 어려워요. 칠판을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 사장님은 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돼. 이게 뭐냐면 컴퓨터예요, 컴퓨터. 컴퓨터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화면을 열어야 돼. 아까 회원 가입돼 있죠? 공인인증서 등록된 상태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뭐로 들어가요? 컴퓨터로 들어가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컴퓨터 들어가. 그래서 거기 가서 계약서 작성 메뉴를 눌러야 돼요.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선택해서 눌러요. 그럼 계약서를 처음에 써요.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 계약서는 이제 종이가 아니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쭉 적겠죠? 그래서 계약 조건, 특약사항도 적고요. 화면상으로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게 떠요. 그 기본 확인사항이 뭐냐면 확인설명서를 적어주는 걸로 넘어가요. 계약서 적죠? 그때 확인설명서를 같이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 뜨고 요거 다 쓰면 다음으로 또 넘기면 세부 확인사항 그 화면이 떠요. 다 적죠? 이제 아까 네 가지?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거기 칸을 적어주는 거야. 소음, 뭐 없음 이렇게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체크하고. 그거 다음으로 넘기면 중개 보수 이게 떠요. 그럼 여기 또 밑에 칸에 보면 도장 찍는 칸이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개업공인인증서 다 쓰고서 아직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개공은 서류만 작성해 놓은 거예요. 화면상으로. 그러면 딱 끝냈죠. 저장을 눌러. 저장을. 그러면 이제 일단 계약서를 써놓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약서만 쓴 게 아니죠. 뭐 또 같이 써놨죠? 확인설명서를 같이 써놓은 거예요. 아직 도장 찍은 건 아니에요. 그래 놓고 손님한테 안내를 하셔야 돼. 손님이 어디 있겠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가게에 있을 수도 있어. 떨어져 있는 손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는데 이때는 컴퓨터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스마트폰에 있는 이 부동산 거래 전자 시스템이라는 그 앱이 있어요. 앱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 누가? 손님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뭘 하냐면 여기 하다 보면 요게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절차 중에 보면 사진이 하나 떠, 사진. 요렇게 잘생긴 사진이 떠. 누구 사진일 것 같아? 부동산 사장님 사진이 떠. 이 사람이 지금 중개하는 사장님 사진 맞는지를 갖다가 이거 확인하시라 이 말이야. 아, 지금 여기 도장 찍기 전에 요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중개하는 사장님이 요 사람 맞습니까? 확인하시라고. 맞아요 하고 넘기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자기 인증하는 거, 휴대폰 인증하는 거 있어요. 휴대폰 인증하고 그 다음에 요 사진 요거 확인하고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자 서명한다고요.
전자 서명할 때 어떤 화면이 뜨냐면 마지막에 계약서 다 읽어봐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가면 153페이지 넘겨보세요. 중간에 막 이렇게 사인한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사인한 거 있잖아요. 그거요. 서명한다고. 그죠? 서명하게 됩니다. 끝났죠, 이제 서명? 그럼 여기, 계약서 여기 지금 뭐예요? 이름 적히면서 여기가 사인이 들어가게 돼요. 에? 됐어요? 전자서명이요? 그래 놓고 이제 저장을 딱 누르면, 이제 누가 와야 돼? 이제 계약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손님들은 둘 다 해야 돼, 둘 다. 매도인, 매수인이 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요 전자계약서에 두 사람의 이제 서명이 다 들어가 있어, 이제. 누가 이제 또 해야 돼? 부동산 사장님이 마무리를 짓는 거야. 부동산 사장님은 어디로 들어가? 컴퓨터로 또 들어가. 가면, 요렇게 여기까지 된 것이 마이 페이지라고 하는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근데 자기가 회원으로 돼 있는 거기 자기 페이지에 보면 진행 중인 페이지에 보면 요거 대기 중인 계약서가 뜨겠지. 그걸 클릭해요. 열어요. 그럼 벌써 자기가 써놓은 거에다가 여기 도장 전자 서명된 게 나오겠지. 거기다 이제 자기가 최종적으로 뭐 해야 돼? 자기 휴대폰 인증해가지고 전자 서명을 여기 또 하는 거라. 전자 서명을 딱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끝나는데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 밑에 153페이지 밑에 그림 보세요. 이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다 그러면 153페이지 밑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다 그러면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전자계약서 해놓고 오른쪽에 보면 요렇게 칸이 두 개 있죠? 여기 서명을 딱 하는 순간에 요런 그림이 떠요. 요게 이제 언제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 내용이 확정됐다고 하는 그런 마무리 절차예요, 마무리 절차. 그래서, 거기 이제 요게 딱 떠요. 거기 보면 뭐 시간도 뜨고 막 그래요. 끝났어, 이제. 이런 게 있음으로써 함부로 못 고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위조, 고치거나 그렇게 절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명하면 요게 딱 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완전히 끝난 거야.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요. 요 전자계약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이거 저장 눌렀죠? 그럼 그쪽으로 바로 가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이 전자계약서 문서가 기록이 돼요. 보존이 된다고. 그래서 전자계약서가 자동 보관돼요. 원래 이제 몇 년간 보관해야 되는데요? 5년이죠? 5년 동안 자동 보관이 된다고. 종이로 든 걸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따로 안 해요. 거래 신고가 요 계약서 눌렀죠, 여기? 전자서명 했죠? 그럼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져요.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요게 임대차 계약서일 때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요것이 전자계약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 과정을 알아야지 이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자계약이 요게 편리해요. 장점이 이거예요. 그런 설명은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때는 이 과정을 한번 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이런 순서를 갖다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를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 한 5개 모아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한 번 늦었죠 이제. 근데 5, 6월달에 가면 요약식 갖고 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앞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봤을 때 전자계약은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들어갔으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